대한그룹. 맨주먹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목을 세운 김태산 회장. 그의 인생은 곧 한강의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1960년대 아무것도 없던 시절 그는 단돈 5천 원을 손에 쥐고 상경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자파상으로 시작해 섬유공장을 일궈내고 마침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기업집단을 만들어냈습니다. 김 회장의 책상 위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보릿고개 시절 맨발로 짐을 나르던 20살 청년의 모습. 그 청년이 지금은 수조 원의 자산을 보유한 대한그룹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기성세대에게 그는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대한민국 드림의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성공의 이면에 지금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김태산 회장은 지금 서울대병원 VIP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벌써 석 달째. 의료진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평생을 불철주야로 일한 그의 몸은 이제 스스로를 배신한 것입니다. 그의 곁을 지켜야 할 외아들 김상우 회장은 아들에게 그룹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사업에는 관심 없이 허랑방탕한 생활로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강남 클럽에서의 주사, 고급 외제차 음주운전 사고, 연예인들과의 스캔들, 언론은 재벌 2세의 일탈이라며 연일 보도했고 김 회장은 아들의 행동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결국 김 회장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강원도 외딴 리조트로 보내 1년간 자숙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김상우는 지금도 그곳에서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지금도 그는 병실에 올 수 없습니다. 회장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까지는 얼굴도 보지 말라는 엄명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공백을 며느리 박은경 이사가 교묘하게 차지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박 이사는 남편 김상우와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그룹의 법무팀 이사였습니다. 뛰어난 두뇌와 냉철한 판단력으로 회장의 신임을 얻었던 그녀. 하지만 결혼 후 그녀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숙 중인 지금 그녀는 사실상 그룹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병원 주차장, 검은색 제네시스 G90 한 대가 VIP 전용 주차구역에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 강민준 대리. 그는 재빨리 뒷문을 열고 박은경 이사가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박 이사가 내리며 가방을 건넸습니다. 에르메스 버킨백, 가격만 5천만 원이 넘는 명품입니다. 강 대리, 이 가방 흠집 하나라도 나면 내 월급으로 갚아야 할 거야. 평생 갚아도 모자라겠지만. 그리고 이 차는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내까짓게 감히 회장님 차를 모는 주제에 차라리 걔한테 운전을 시키는 게 나았어. 내 돈이 아깝지 않게 똑바로 움직여. 네, 박 이사님. 명심하겠습니다. 운전기사 강민준 대리. 박은경 이사에게 그는 천한 존재, 발에 채이는 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강 대리를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라 개인 비서처럼 부렸습니다. 새벽 4시에 명품 가방을 가져오라는 전화, 한밤중에 청담동 맛집에서 음식을 포장해 오라는 지시. 강 대리는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너는 정말 쓸모가 없구나. 운전기사가 손도 제대로 못 쓰니? 아, 그래. 너 같은 지방 출신이 뭘 제대로 하겠니? 내까짓게 얼마나 버티나 보자. 박 이사는 병원 로비로 사라졌습니다. 강 대리는 차 안에 홀로 남아 백미러를 통해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냉철했습니다. 이 오만함이 스스로 독을 드러낼 때까지 회장님의 마지막 지시를 수행해야 합니다. 밖에서는 냉혹한 박 이사도 병실 안에서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효녀 행세를 합니다. 간호사들은 모두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정말 지극정성이세요. 하지만 회장은 이미 그녀의 속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간호사들이 모두 나가자 회장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놀랍도록 또렷했습니다. 침대 옆에 서 있던 강 대리가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강군, 자네 덕분에 외롭지는 않네. 내 아들 상우는 쓸모가 없지만 자네는 내 평생의 통찰력을 믿게 해주었네. 내가 평생을 바친 모든 것이 탐욕스러운 독사에게 넘어갈 순 없지. 내 피와 땀으로 이룬 이 그룹을 저 여자가 가져가게 둘 순 없어.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회장님께서 제게 맡기신 그림자 경호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어떤 방해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회장님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강 대리는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김 회장이 박 이사의 탐욕을 감지하고 미리 고용한 특수비밀 경호팀장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6개월 전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했습니다. 밤늦게 회장 서재를 드나드는 모습, 낯선 변호사와의 은밀한 만남. 회장은 자신의 직감을 믿었습니다. 50년간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봐온 그의 안목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은밀하게 보안 전문가를 통해 강민준을 추천받았습니다. 강 대리는 특수부대 출신으로 전역 후 기업 보안 분야에서 10년간 활동한 전문가였습니다. 회장은 그를 운전기사로 위장 취업시켰습니다. 박 이사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기록하도록, 박 이사의 모든 움직임을 보고하게. 내 곁에 숨어든 독사를 잡아야지. 그녀가 무엇을 노리는지, 누구와 짜고 있는지 모든 것을 밝혀내게. 네, 회장님. 회장님 재산을 지키는 그림자 경호팀장으로서 회장님의 마지막 지시까지 완벽하게 수행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지켜내겠습니다. 그날 밤 박 이사는 회장 병실을 나서며 강 대리에게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 같은 운전기사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 명령받고 고개 숙이고 발밑에서 기어다니는 거. 알겠지? 그게 내 팔자야. 네, 이사님.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강 대리가 차를 운전하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결정적 증거, 첫 번째 확보. 회장님,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겉으로는 운전기사 강민준, 속으로는 대한그룹의 비밀을 지키는 수호자. 그의 손에 김태산 회장의 마지막 유산과 정의의 심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부터 탐욕과 정의의 한판 승부가 시작됩니다. 김태산 회장의 건강 악화는 박은경 이사에게는 비극이 아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남편 김상우가 자숙 중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회장의 부재를 그룹을 장악할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겉으로는 병실을 지키는 헌신적인 며느리였지만 뒤로는 대한그룹의 심장부를 노리는 탐욕의 그림자였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대한그룹 본사 회장 집무실, 경비원들도 모두 잠든 시간, 박 이사는 회장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마스터키가 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신분으로 얻어낸 권한이었죠. 서재 안은 고급 원목 책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천 권의 책들 사이사이에 회장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 이사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책장 뒤편에 숨겨진 금고를 찾아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룹 경영권과 김 회장의 수조원에 달하는 비자금의 위치였습니다. 50년간 쌓아온 회장의 모든 것을 손에 넣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늙은이 끝까지 날 시험하는군. 하지만 내가 누군가? 이 그룹 법무팀 이사 출신이야. 상우 같은 쓸모없는 아들 대신 내가 대한그룹의 주인이 될 자격이 충분해. 아니, 내가 이미 주인이야. 그녀가 금고에서 문서 파일을 꺼내 드는 순간 강 대리는 이미 복도 끝 CCTV 사각지대에서 작동하는 작은 피놀 카메라로 모든 과정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특수 제작된 초소형 카메라는 어둠 속에서도 선명한 화질로 박 이사의 모든 행동을 담아냈습니다. 강 대리는 박 이사보다 늘 한 수 앞서 움직였습니다. 코드명 그림자, 목표 포착. 회장님께서 예측하신 대로입니다. 탐욕은 늘 같은 길을 걷죠. 금고 열람 장면 녹화 완료. 문서 위조 준비 과정 확보했습니다. 박 이사는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조심스럽게 금고를 닫았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재를 나섰습니다. 강 대리는 그녀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틀 후, 박 이사는 강남 한 고급 카페에서 비밀 회동을 가졌습니다. 상대는 대한그룹 법무팀 출신의 비열한 변호사 오석훈이었습니다. 그는 10년간 그룹에서 일하다가 내부 비리로 해고당한 인물이었습니다. 박 이사는 그의 원한을 이용해 그를 매수했습니다. 카페 구석 VIP룸. 박 이사와 오 변호사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 변호사,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이번 일은 실패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염려 마십시오. 박 이사님. 유 원장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 중입니다. 김 회장님의 필체와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작업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기술과 전문 필적 위조 기술자를 동원했습니다. 조금의 흠도 없을 겁니다. 회장님 인장은요? 그것까지 완벽해야 어떤 의심도 받지 않습니다. 이미 확보했습니다. 회장님 집무실에서 사용하시던 인장의 정밀 복제품입니다. 감정에도 진품으로 나올 겁니다. 이제 이 그룹은 며느리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회장님이 깨어나실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박 이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바로 옆 테이블에 신문을 펼쳐든 중년 남성이 앉아 있다는 것을. 그 남성은 다름 아닌 강 대리였습니다. 그의 넥타이에는 초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필적 위조모에 녹취 완료. 유 원장 위조 공모 증거 확보.
회장님, 이제 그물이 조여옵니다. 강 대리는 이 위조 유언장의 원본을 확보하는 대신 모든 과정을 녹취하고 촬영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직접 증거를 훼손하면 오히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박 이사가 범죄를 저지르는 모든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USB에 파일을 백업하고 클라우드에도 저장했습니다. 그의 이중 생활은 시시각각 박 이사의 목을 죄어오고 있었습니다. 박 이사의 오만함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박 이사는 병원에서 돌아온 길에 강 대리에게 소리쳤습니다. 강 대리, 차 좀 봐. 흙물이 튀어서 온통 더럽잖아. 지금 당장 세차해. 여기서. 이사님, 지금은 비가 너무 심하게 내립니다. 세차장으로 가서. 내가 지금이라고 했어. 못 들었어? 내까짓게 감히 내 명령에 토를 달아? 지금 당장 씻어. 빗속에서. 강 대리는 묵묵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빗줄기가 그의 정장을 적셨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차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찬물과 진흙이 섞인 빗물이 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박 이사는 차 안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문을 내렸습니다. 강 대리, 흙물 튀는 거 안 보이니? 운전기사가 눈치가 없어. 제대로 닦아. 흠집 하나라도 나면 내까짓게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거야. 이 차가 얼만지 알아? 2억이야. 내가 10년을 일해도 못 사. 강 대리가 묵묵히 차를 닦고 있을 때 박 이사는 차 문을 열고 커피잔을 던지듯 건넸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강 대리의 손등에 튀었지만 그는 감사합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 대리가 후진하던 차량을 피하려다 실수로 흙물을 살짝 튀겼습니다. 박 이사의 명품 구두에 진흙 몇 방울이 튀었습니다. 박 이사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뭐야? 내까짓게 감히 내 구두에 흙을 묻혀. 이게 얼만지 알아? 500만 원짜리 이탈리아 수제 구두야. 당장 나가. 너 같은 천한 출신이 뭘 해봤겠니? 너는 평생 나처럼 고귀한 분들의 발밑에서 기어다니는 게 숙명이야. 개만도 못한 게. 죄송합니다. 지시하신 세차는 완료했습니다. 다음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박 이사는 강 대리의 극한의 인내심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 그를 완전히 해고하려 했습니다. 당장 해고야. 짐 싸. 내 얼굴 더 이상 보기 싫으니 회장님한테 보고해서 당장 쫓아낼 거야. 저는 박 이사님의 지시를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저는 오직 김태산 회장님의 직속입니다. 회장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진 떠날 수 없습니다. 제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 대리의 알 수 없는 말에 박 이사는 당황했지만 회장이 혼수 상태라는 사실에 안도하며 곧 이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그녀는 재산 탈취 계획을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강 대리의 손에 얼마나 촘촘하게 기록되고 있는지. 그날 밤 강 대리는 자신만의 비밀 아지트로 향했습니다. 대한그룹 본사에서 10분 거리의 작은 오피스텔. 그곳은 회장이 마련해준 비밀 작전실이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 녹취록 파일들, 그리고 증거 사진들. 강 대리는 오늘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유언장 위조 녹취록, 비자금 위치가 담긴 암호화된 파일, 그리고
박 이사의 모든 갑질 행위가 기록된 영상 파일까지 이 모든 것이 곧 터질 사이다 폭탄의 심지였습니다. 코드명 그림자에서 본부 모든 증거 확보 완료. 유언장 위조 공모 녹취 3건, 금고 무단 접근 영상 5건, 갑질 증거 영상 12건. 회장님의 마지막 지시만 기다리면 됩니다. 정의의 심판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병원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김태산 회장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식. 박 이사의 최후의 발악이 시작될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강 대리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모든 증거가 담긴 USB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김태산 회장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대한그룹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새벽 4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긴급 코드가 발령되었습니다. 회장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호흡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의료진은 가족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소식은 즉시 언론에 퍼졌습니다. 대한그룹 김태산 회장 위독, 재계 거목 생사기로에 아침 뉴스 1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룹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폭락했습니다. 하한가를 향해 곤두박질 쳤습니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고 협력업체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상황은 박은경 이사에게는 마지막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병원 복도에서 오 변호사와 급하게 통화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방해꾼은 사라졌어. 오 변호사, 당장 유언장 실행 준비하세요. 모든 서류 최종 점검하고 이사회 소집 준비 완료하세요. 오늘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해요. 알겠습니다, 이사님.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사진들에게도 긴급 소집 통보했습니다. 오후 2시에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가 열립니다. 좋아요. 김태산 회장이 이룬 모든 것은 이제부터 대한그룹 박은경 회장의 것이야. 50년 동안 쌓아온 그 모든 재산, 명예, 권력, 전부 다 내 거야. 그녀의 눈에는 시아버지의 위독함에 대한 슬픔은 단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오직 재산을 차지하겠다는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병실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들조차 그녀의 차가운 미소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 대리는 병실 창문 너머로 회장을 바라보며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있는 회장의 모습. 하지만 강 대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대한그룹 본사 30층 대회의실. 중후한 원목 테이블을 중심으로 이사진 15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박 이사의 눈치를 보는 형식적인 이사들이었습니다. 회장이 쓰러진 후 실권은 이미 박 이사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박 이사는 오 변호사와 함께 집무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주재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위조된 유언장과 재산 이관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슬픈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김태산 회장님께서 임종을 앞두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룹은 멈출 수 없습니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유언에 따라 저 박은경이 그룹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님, 도련님, 아니 김상우 전무님은 어떻게
제 남편은 아버님의 명으로 자숙 중입니다. 경영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사람입니다. 유언장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룹 경영권은 며느리인 제게 위임한다고. 이사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박 이사가 펜을 들어 최종 서명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그룹은 내 거야. 회장님, 잘 가세요. 당신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강 대리가 들어왔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박 이사님.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강 대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박 이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너는 아직도 여기 있니? 해고 통보 못 받았어. 내까짓 운전기사가 감히 이 중요한 이사회에. 경비 어디 있어? 당장 이 천한 놈 끌어내. 강 대리는 침착하게 회의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난 3개월간의 굴욕과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냉철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박 이사는 운전기사 복장을 벗으려던 강 대리에게 달려가 모든 분노와 경멸을 담아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너 같은 천박한 것들은 평생 발 닦는 물이나 떠다줄 팔자야. 개새끼만도 못한 게 내 주제에 감히 회장님 지시를 논해. 너는 회장님의 개인 자빌꾼, 하인일 뿐이야. 똥이나 치우고 걸레질이나 하는 게 내 분수야. 저기, 이사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닥쳐. 너희들도 나한테 밉보이고 싶어. 내까짓 게 얼마나 버틸 줄 알았니?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다. 짐 싸서 당장 이 건물에서 꺼져. 아니, 이 세상에서 꺼져. 내가 손만 까딱하면 너 같은 건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 저는 박 이사님의 지시를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저는 오직 김태산 회장님의 지시만 따릅니다. 김 회장, 그 늙은이가 지금 널 지시할 수 있니? 곧 죽을 사람이 지금쯤 관 속에 들어갈 준비나 하고 있겠지. 내가 믿을 건 이제 나밖에 없어. 내까짓 운전기사 하나 때문에 귀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지. 경비들, 당장 저놈 끌어내. 박 이사는 단호하게 펜을 잡고 서명하려 했습니다. 김태산 회장이 평생을 바쳐 이룬 그룹의 명운이 그녀의 펜 끝에 달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사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서명하지 마십시오, 박 이사님. 감히 나를 협박하니. 너 당장 내일 새벽에 땅에 묻히고 싶어. 이 천한 것이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대한그룹의 며느리야. 곧 회장이 될 사람이고 너 같은 벌레는 내 발에 밟혀 죽는 게 당연해. 저는 오늘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운전기사로서의 제 역할은 박 이사님의 탐욕이 최대치에 달하는 순간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박 이사는 강 대리의 서늘한 눈빛에서 무언가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멀어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그 운전기사의 손에 자신의 모든 죄가 기록된 사이다 폭탄이 들려있다는 것을. 내까짓 운전기사가 뭘 할 수 있겠니? 감히 내 앞길을 막아. 하하, 내가 내 죄를 기록한다고. 웃기는 소리. 내가 할 수 있는 건 경찰에 신고하는 것뿐이야.
하지만 이 그룹의 힘은 경찰 따위가 어쩌지 못해. 나는 이 나라 최고의 변호사들을 수십 명 거느리고 있어. 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지시를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회장님의 마지막 명령을 집행하겠습니다. 강 대리가 박 이사의 손을 잡으려는 그 순간 그가 숨겨왔던 모든 것이 폭발할 운명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사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박은경 이사가 재산 이관 서류에 서명하려는 찰나 강 대리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박 이사는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운전기사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당장 이 손 안 놔. 너 오늘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경비들 어디 갔어? 당장 이 미친놈 끌어내. 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지시를 따를 뿐입니다. 강 대리는 박 이사의 손목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운전기사 복장 주머니에서 작고 낡은 배지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사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그 배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대한그룹 회장 직속 특수보안팀의 배지였습니다. 박 이사님,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운전기사로서의 임무가 아닌 김태산 회장님 전속 비밀 경호팀장으로서의 임무 말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임무를 시작하겠습니다. 뭐라고? 비밀 경호팀? 내가, 이 낡은 운전기사가, 말도 안 돼.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희들, 저 미친놈 소리 들리죠? 정신병자예요. 저는 운전기사 복장을 벗었을 뿐입니다. 코드명 그림자. 김태산 회장님께서 박 이사님의 탐욕으로부터 그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6개월 전 직접 고용하신 특수 요원입니다. 강 대리는 더 이상 운전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재킷을 벗자 그 안에는 단단한 방탄 소재의 검은색 경호복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눈빛, 말투, 자세는 완벽한 특수요원이었습니다. 귀에 숨겨진 통신 장비가 은은한 불빛을 내며 작동했습니다. 말도 안 돼. 너는 그냥 강대리. 운전기사였잖아. 내가 매일 부려먹던 지난 6개월 동안 귀하의 모든 통화 기록, 회장님 병실에서의 모든 발언, 서재 무단 침입, 감고 도난,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의 모든 악행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강 대리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 메모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중앙의 대형 스크린을 작동시켰습니다. 유 원장 위조는 그건 증거가 없을 텐데. 증거가 없다고요? 위조된 유 원장 서류와 그것이 위조되었음을 증명하는 필적 감정서 원본, 그리고 오 변호사님과 박 이사님이 강남 카페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박 이사가 한밤중 회장 서재에 몰래 들어가 금고를 여는 장면이었습니다. 선명한 화질로 그녀의 얼굴과 행동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박 이사 스크린을 보며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CG야. 이것도 조작입니까? 카페에서 오 변호사와 유 원장 위조를 공모하는 장면입니다. 음성 분석 결과도 함께 있습니다. 스크린에서 박 이사와 오 변호사의 대화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유 원장 서류 준비됐나요?
김 회장님의 필체와 완벽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이제 이 그룹은 며느리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사들이 경악의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 이사님이 저를 대하던 방식입니다. 빗속에서 세차를 시키고 뺨을 때리고 인격을 모독하던 모든 순간들입니다. 스크린에는 박 이사가 강 대리의 뺨을 때리는 장면, 빗속에서 세차를 강요하는 장면, 욕설을 퍼붓는 장면들이 연속으로 재생되었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멈추라고. 모두 거짓이야. 저자가 조작한 거야. 나를 모함하려고. 거짓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USB에는 귀하의 남편 김상우 씨도 모르는 박 이사님 명의의 수백억 원대 비자금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스크린에 스위스 은행 계좌 내역이 떴습니다. 박은경 명의로 된 계좌에 780억 원이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 이사님이 경쟁사인 한국산업그룹 부회장과 몰래 만나 대한그룹의 신기술 정보를 넘긴 정황입니다. 그룹 기밀 유출죄에 해당합니다. 이 이사님, 제가 모르는 일까지. 닥쳐. 너도 공범이잖아. 남편의 재산뿐 아니라 자신이 몰래 빼돌렸던 비자금과 그룹 기밀 유출까지 발각되자 박 이사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일시적인 착오였어. 전부 돌려줄게. 제발 회장님께 말씀하지 마. 나 이렇게 무릎 꿇을게. 제발.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6개월 전부터 귀하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셨고 저를 투입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회장님의 마지막 지시였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 회장이 미리 준비해둔 체포 작전이었습니다. 뒤이어 경찰들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박은경 씨, 유 원장 위조, 업무상 배임, 횡령, 그리고 산업기밀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한그룹 회장 직속 특수경호팀장 강민준입니다. 증거물 모두 확보했습니다. USB와 모든 서류를 인계하겠습니다. 현행범 체포를 집행해 주십시오. 안 돼. 나는 대한그룹 며느리야. 이럴 수 없어. 강대리, 내가 감히 내가 널 천안 운전기사 주제에 이사님, 저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며느리는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천안 운전기사의 손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충격에 울부짖었습니다. 강 대리는 냉철하게 박 이사의 체포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강 팀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회장님의 해안이 놀랍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미리 내다보셨다니. 강 대리는 회의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이사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대한그룹은 탐욕이 아닌 정의로 움직입니다. 회장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는 누구든 이렇게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이로써 노력을 무시하고 탐욕을 부린 자는 처벌받고 묵묵히 정의를 지킨 약자는 승리하는 통쾌한 막장 드라마의 절정이 완성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박 이사의 비명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탐욕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박은경 이사는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운전기사의 손에 의해 모든 죄가 드러나고 검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녀의 최후는 자신이 쌓아 올린 오만함만큼이나 비참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실. 형광등 불빛 아래 수갑을 찬 박 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명품 옷도 오만한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초라한 용의자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대한그룹 며느리야. 이럴 순 없어. 강대리, 아니 강민준, 내가 감히 나를. 내가 널 그렇게 무시했는데 운전기사가 나를 무너뜨렸어. 피의자는 유언장 위조, 업무상 횡령 780억 원, 배임, 산업기밀 유출 등 총 8개 혐의로 구속 기소됩니다. 형량은 최소 15년 이상이 예상됩니다. 그녀의 탐욕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뺏으려 했던 재산은 물론 그룹 내의 지위, 명예, 자유, 그리고 가족까지 모두 빼앗겼습니다. 남편 김상우는 이혼 서류를 보냈고 시아버지 김태산 회장은 그녀의 면회를 영구히 거부했습니다. 오 변호사 역시 공모 혐의로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탐욕에 동참한 자들은 모두 대가를 치렀습니다. 한편 강 대리의 활약 덕분에 김태산 회장은 놀랍게도 위기를 넘겼습니다. 박 이사가 체포된 그날 밤 회장의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도 놀라워할 정도의 회복세였습니다.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듯 회장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회장은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재활 치료를 시작했고 한 달 만에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이사의 불법적인 재산 탈취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고 그룹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서울대병원 VIP 병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창가에 김태산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강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운전기사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강 팀장. 아니, 이제 강 이사라고 불러야겠군. 정말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이 늙은이의 재산은 물론 평생 쌓은 이 그룹의 명예까지 무너질 뻔했어. 50년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저 탐욕스러운 독사에게 넘어갈 뻔했다고.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신뢰를 지켰을 뿐입니다. 회장님의 통찰력과 지혜가 저의 임무를 완성시킨 것입니다. 저는 단지 회장님의 뜻을 실행했을 뿐입니다. 아니야, 자네는 단순히 명령을 따른 게 아니야. 자네는 6개월간 온갖 모욕과 인격 모독을 견뎌냈어. 보통 사람이라면 일주일도 못 버텼을 거야. 자네의 인내와 헌신, 그리고 정의감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거라네. 김 회장은 강민준에게 특별 보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경호팀장에서 그룹 보안 및 윤리 경영 총괄 이사라는 파격적인 직책을 제안했습니다. 무시당했던 운전기사가 그룹의 핵심 임원이 되는 최고의 신분 역전 드라마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네는 더 이상 경호팀장이 아니야. 이제부터 자네는 대한그룹 보안 및
윤리경영 총괄 이사야. 그룹의 모든 윤리 문제를 관장하고 박 이사 같은 탐욕스러운 자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거야. 자네가 이 그룹의 정의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는 거라네. 회장님,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게는 과분한 자리입니다. 과분하다니. 자네의 복무 기간 동안 모욕받았던 모든 것 내가 보상하겠네. 자네의 능력과 인품은 이 그룹을 이끌 자격이 충분해. 자네 알아? 내가 평생 사업하며 배운 게 있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야. 회장님의 가르침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박 이사는 자네를 천한 운전기사로만 봤어. 하지만 나는 자네의 눈빛에서 진실을 봤지. 성실함, 정의감,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 그게 바로 진짜 리더의 자질이야.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오만함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자네가 증명해 주었네. 자네는 나처럼 기성세대의 지혜를 잇는 진정한 리더일세. 그로부터 2달 후 대한그룹 본사 30층 임원실. 강민준 이사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넓은 사무실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더 이상 낡은 운전기사 복장은 없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보안 및 윤리경영 총괄 이사 강민준이라는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냉철했지만 이제는 그룹의 정의를 수호하는 책임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회장님께서 차량 준비가 되었다고 전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내려가겠습니다. 강민준 이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십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운전석이 아닌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김태산 회장이 이미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재활의 성공에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뒷좌석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강 이사, 자네 보게. 저 빌딩들, 저 거리들. 내가 50년 전 이 거리를 맨발로 걸어 다닐 때만 해도 여기는 판잣집뿐이었어. 회장님의 노력이 이 모든 걸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니야. 노력만으로는 부족해.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보는 눈이야.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 그 중에 박 이사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도 많았어. 하지만 자네처럼 진짜 실력과 인품을 가진 사람은 드물었어. 저는 운전기사, 복장 속에서 수많은 모욕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제게 분노가 아닌 정의의 가치와 인내의 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약자를 무시했던 박 이사의 오만함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세상이 바뀌어도 성실과 인품은 변치 않는 가치라네. 돈과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지만 진짜 품격은 어떤 상황에서도 드러나는 법이야. 자네가 그걸 증명했어. 차가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강 이사, 내 아들 상우 말이야. 그 녀석도 이번 일로 정신을 차렸더군. 자숙소에서 매일 책을 읽고 반성하고 있대.
언젠가 그 녀석도 자네처럼 될 수 있을까? 회장님의 피를 이어받았으니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자네가 있어서 이 늙은이가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회장님, 아직 눈 감으실 때가 아닙니다. 회장님은 대한그룹의 정신이십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침묵 속에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운전기사와 승객이었던 두 사람은 이제 진정한 동료이자 스승과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6개월간 운전기사 복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모욕과 경멸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도. 박은경은 지금 교도소에서 15년형을 복역 중입니다. 하지만 강민주는 대한그룹의 핵심 임원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평합니다. 탐욕은 반드시 심판받고 성실함은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내면과 행동에 있습니다. 저희 속풀 이극장은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화이팅!